그러면은 시간이 돼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그 로라 던 라이트라는 제목인데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로라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기존의 방법들이 좀 그 언스테이블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로버스트하게 이제 그 학습을 하는 옵티마이저를 구현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로우랭크 어댑테이션은 다들 잘 아실 테지만 이렇게 그 매트릭스 G를 이제 기존 웨이트 W 옆에 이제 삽입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AB 트랜스포즈 식으로 나눠서 그 먼저 뭐 M의 다이멘션을 R 다이멘션으로 낮춰준 다음에 다시 N 다이멘션으로 늘려주는, 반대네요. B가 먼저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작은 다이멘션인 R을 거치도록 해서 그 중요한 정보를 잘 추출을 해가지고 적은 파라미터만으로 이제 파인 튜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을 때 그거를 파인 튜닝을 할 때 오버피팅을 막고 그리고 메모리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A/B 트랜스포즈로 나눌 때 그 뭐 랭크 R이 일정하다 하더라도 그 같은 G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A, B 페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어 그 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학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정을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파라미터 초기화나 아니면은 그 각각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A와 B가 학습되는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웨이트 변화를 시키면 이 매트릭스 A랑 매트릭스 B 각각에 대해서 델타 A와 델타 B가 존재를 할 텐데 그러면은 그 델타 A와 델타 B가 입혀진 다음에 최종적인 그 이 전체 로라인 G에 대해서 델타 G 값이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 베리언트 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라를 학습할 때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옵티마이저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은 이렇게 A랑 B로 나뉘는데 A는 그 뭐 가우시안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하나? 그리고 뭐 B는 제로로 이니셜라이즈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그 뭐 B만 좀 학습이 되고 A는 거의 그 놈 값은 거의 유지가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행렬 위주로 학습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결국에는 G가 A, B 트랜스포즈로 디컴포지션이 될 때 이렇게 A1, B1 혹은 A2, B2 등 다양하게 그 디컴포지션이 될 수 있는데 그 각각 A랑 B에 대해서 델타 값이 있을 때 그 델타 G 값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뭐 그러니까 A랑 B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이 델타 G 값이 같을 때 스테이블하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가 만족이 되는 옵티마이저를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나와 있는 그리고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들은 그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스칼라 스케일 인베리언스는 앞에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에 포함되는 그런 부분 집합 관계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좀 더 하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그냥 G는 A, B 트랜스포즈로 이제 나눌 때
모든 A랑 B에 대해서 고려를 했지만 이거는 A1, B1과 A2, B2 사이에 이렇게 하나는 S배, 하나는 S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스칼라 스케일 인베리언스라고 뜻합니다. 뭐 당연히 지금 두 개의 매트릭스를 동시에 BA를 동시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 하나를 스칼라벨을 하고 하나를 그걸로 나눠주면은 당연히 아웃풋 값은 같겠죠.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항상 같은 아웃풋 값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스칼라 스케일 인베리언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학습시킬 때에도 적용을 해보면 앞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A랑 B 각각에 대한 어떤 델타 값이 존재를 할 때 그 A랑 B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상관없이 다 같으면은 이제 스칼라 스케일 인베리언스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현존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해서 이 스칼라 스케일 인베리언트 한지를 알아보려면 이 위의 식처럼 결국엔 이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G 플러스 델타 G 값인데 이 값이 같아지는지 보려면은 먼저 그 로스 펑션 F에 대한 그 각 매트릭스의 그 파셜 데리베티브를 이렇게 앞에 그레디언트를 표시를 해서 써주면은 그레디언트 A1은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 G의 B1이 되고 또 그레디언트 B1은 그레디언트 G 트랜스포스 A2가 됩니다. 이거는 뭐 백프롭 할 때 곱셈에 대한 백프롭을 할 때 당연히 성립하는 거를 체인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델타 값을 러닝 레이트 에타를 쓰는 그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델을 옵티마이저를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A2를 구해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가지고 이제 S분의 1의 델타 A1이 되고 델타 B2는 S배 델타 B1이 돼가지고 이 위의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 G에 해당하는 A2, B2랑 그리고 델타 G에 해당하는 이 뒤에 세 텀이 나오는데 그래서 A2, B2랑 A1, B1은 같고 그리고 이 각각의 그 델타 G에 포함되어 있는 세 개의 텀이 하나는 S제곱분의 1배 그리고 하나는 S제곱배 하나는 컨스턴트 배 해가지고 그 다 그 이 스케일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베리언트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다이애고널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할 때 이제 각 파라미터마다 이제 다른 학습률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매트릭스 내에서 뭐 그 이제 뭐 아다그레드나 아담이나 다른 이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후에 나온 그 옵티마이저들은 다 이런 기법을 이용을 하는데 개념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본래 그 SGD는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동일한 학습률을 매기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각 그 이제 파라미터 축에 따라서 이제 로스 함수의 이제 그 서페스가 곡률이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되게 가파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샤프한 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동일 학습률을 적용하는 거는 샤프한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옵티마이저를 가장 그 잘 사용하려면 이 프리컨디셔닝으로 해시안의 인버스를 원래를 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시안 인버스 자체를 딥러닝 모델에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연상량과 메모리 측면에서 사용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근사해서 이 해시안의 다이아고널 텀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아고널 프리컨디셔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존하는 그런 옵티마이저의 프리컨디셔너를 보면 이렇게 델타 A랑 그레디언트 A가 있을 때 그냥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러닝 레이트 데이터만 곱해줬지만 앞에 이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인 X를 곱해주게 됩니다.
이 벡터는 그냥 매트릭스를 벡터꼴로 이렇게 쫙 펼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X가 다이아곤을 하면은 다이아고널 프리컨디셔너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냥 가장 간단한 케이스인 그냥 이 벡터가 그냥 A랑 똑같은, 그러니까 어, 그냥 N과 M은 1인 A와 B가 모두 벡터인 상황에서 다이애고널 프리컨디셔닝이 트랜스포메이션 베리언트함을 보이면은 일단 기존에 사용하는 옵티마이저들을 통해서 로라 업데이트를 할 때 언스테이블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인버티블한 R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G가 A, B가 될 텐데 그 A, B를 아까는 뭐 하나는 S배 하나는 S분의 1배를 했지만 좀 더 제너럴하게 매트릭스 R을 곱하고 다른 하나에는 그의 인버스를 곱해가지고 형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식을 이렇게 전개를 쫙 해보면은 그 이 가장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간에 보면은 이 그 프리컨디셔너 매트릭스인 X1 트랜스포즈 X1이 있고 여기는 그 R이 곱해진 그 이제 매트릭스가 중간에 있는데 그 좌변 같은 경우에는 X가 지금 다이아고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지만 이 오른쪽에 이 R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하게 어떤 것을 설정을 해도 되기 때문에 꼭 이제 다이아고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등식이 성립을 안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베리언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메서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단 그 스칼라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지도 않은 것을 보였기 때문에 먼저 이 앞에 S배가 되는 것도 중요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스케일을 유지를 시키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AB 매트릭스를 폴러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 올소 노멀한 그 베이시스를 포함한 벡터인 U랑 그리고 매그니튜드를 포함하는 이 R의 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이 U는 좀 그 회전과 같은 그런 베이시스를 표현하는 매트릭스고, R은 그 각각 베이시스에 대해서 어, 크기의 뭐 축소나 확대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를 나타내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이 A랑 B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은 이 베이시스랑 매그니튜드 모두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만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unmagnified gradient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위에 이 바를 표시를 해가지고 원래 이게 그레디언트 G의 B,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G의 뭐 UB의 R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이제 R 부분을 제외를 하고 그 베이시스 벡터 매트리스만을 해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대거는 수도 인버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로라 라이트라는 방식의 옵티마이저는 델타 A를 이 러닝 레이트 에타를 이제 이 뒤에 식에 곱하는 이런 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다이아고널 프리컨디셔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디언트 A에 그냥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X를 곱했는데 그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생긴 거를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RB 트랜스포즈는 그 매그니튜드에 상관된 텀이고 그리고 앞에 이것도 매그니튜드랑 상관은 있지만 그 unmagnified gradient 관점에서의 매그니튜드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텀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에서 아다그레드의 어댑티브 프리컨디셔닝이랑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다그레드 같은 경우는 그 결국엔 이게 그
아, 네. 이 기존의 아다그레드 같은 경우는 엘리멘트 와이즈의 그 놈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크기 보완을 좀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엘리멘트 와이즈 곱이 아니라 이 매트릭스 곱 자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 로라 라이트 방식을 썼을 때 그 밑에 보이는 식처럼 쭉 전개를 해 나가면은 이제 델타 A2가 이런 식으로 델타 A1, B1, 그리고 B2의 수도 인버스를 곱한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어가지고 그 앞에 보여드렸던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스 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잘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은 그냥 이 아래 수도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그레디언트 A2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게 결국에는 그 베이시스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옳소 노멀합니다. 그래가지고 UA의 UA 트랜스포즈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 그레디언트 A2 부분에 또 잘 대입을 하면은 이 그러니까 두 번째 매트릭스에 대해서 표현된 식을 이렇게 첫 번째 매트릭스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A2랑 A1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를 설계를 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다가 그 그레디언트의 이제 크기를 보완을 해주는 세컨드 모멘텀이랑 그리고 그 방향 자체를 보완을 해주는 퍼스트 모멘텀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다그레트 같은 경우는 이전에 그 현재 스텝에서의 그레디언트 말고 그 이전까지의 그 그레디언트 제곱의 평균을 이제 세컨드 모멘텀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분산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평균 자체를 퍼스트 모멘텀에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이 앞에 식에서 보면은 그 이 중간에 이 그레디언트 A 트랜스포스 그레디언트 A 이 부분이 그 아까 X에 해당하는 텀인데 그래서 이거가 로라 라이트의 언매그니파이드 그레디언트에서 그 크기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누적하면은 됩니다. 세컨드 모멘텀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기존 옵티마이저들과 다르게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이 방식의 경우는 그 각 매트릭스의 그 베이시스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엘리멘트 썸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베이시스에 맞게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그 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전 스텝까지의 그 크기를 이렇게 V로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T-1 스텝에 대하여 현재 베이시스에 맞게 프로젝션을 시키고 그리고 현재 스텝에서의 크기를 더해주는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프로젝션 시킨다는 것 자체가 뭐 원래 그 벡터의 길이를 무조건 더 감소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그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래 사이즈로 그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이제 프로젝션 각도에 따라서 뭐 그 역수를 곱해가지고 길이를 늘려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애초에 역수를 곱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 numerically unstable 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 아이겐밸류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더해주는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x1, x2 그러니까 각각 그 서로 다른 베이시스를 갖는 매트릭스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아이겐밸류의 차이의 맥시멈만큼을 이렇게 더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VAT로 크기를 구했는데 그거에 이 보완되는 이 escaped mass인 로만큼 더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쓰면은 이 내부의 그 세컨드 모멘텀 자체가 무조건 항상 그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이 프리컨디셔너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모멘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을 보완하는 건데 이거는 그 원래 사용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구한 m 바라는 텀은 그러니까 모멘텀이 모두 고려된 이 업데이트 방식은 그 이제 AB가 어떻게 디컴포지션이 되든 상관없이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 하기 때문에 다, 다 같은 델타 G만큼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매그니튜드 텀인 R을 곱해주면은 그 옵티마이저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체를 보면은 어, 이제 그 각 스텝마다 업데이트를 해줄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unmagnified gradient를 그거를 이용해서 구하고 그다음에 세컨드 모멘트랑 escaped mass를 구해서 이 unmagnified precondition step을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first 모멘텀을 적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메서드 설명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뭔가 인버스를 구하는 게 많은데, 이거 인버스를 구하기 쉬운 매트릭스들인가요? 네, 이게 그 어떤 엄청 큰 파라미터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게 결국에 로라 알고리즘이어서 그 작은 랭크 R로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게 그 기존 방법들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R 값이 작아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베이시스를 계속 바꾼다는 게 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어, 이 다음 페이지인 것 같은데. 아, 여기요? 아니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계속 바꾼다는 게 네. 너무 바이어스드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적으로 바꿔주면서 옵티마이즈를 하기 위한 건가요, 이게? 그,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 식 자체가 그, 이제 폴러 디컴포지션을 해놔가지고, 이제 U를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 U가 계속 바뀜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계속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그 베이시스 입장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그 기존의 방법들처럼 단순히 그 매트릭스의 그 엘리먼트 와이즈 곱으로 막 모멘텀을 계산하고 했는데 그런 방식 대비 이렇게 해야 그 트랜스포메이션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걸 수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 뒤에 이제 UR 곱으로 표현이 될 때 R 부분을 일단 버리고 U만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결론적으로 UB 그때그때 업데이트하는 했을 때 나오는 베이시스를 활용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UBT랑 UBT-1로 구성을 한다. 아, 이거는 그 모멘텀 설명하려고 한 건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 UBT 관점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이전에는 이 T-1 이걸로 했으니까, 결국에 업데이트를 해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결국 그 방향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매번 바뀌는 거니까, 그, 이거를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T-1 시점에서 T 시점에 그 베이시스를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션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그 모멘텀이 바 T-1인데 얘를 프로젝션 시켜서 현재의 그 베이시스 쪽으로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더- 현재 이 U를 이용해서 구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더해주는 거.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은 익스페리먼트 민규가 나머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잠시만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실험 부분 발표 드릴 건데, 이 논문이 실험 부분은 그렇게 좀 많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 일단 다른 로라 옵티마이저들이랑 비교해서 그 성능을 보는 실험이 전부인데요.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을 총 이렇게 5개 가져와서 실험을 돌려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단 가장 로라 옵티마이즈 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가장 베이직 옵티마이저로 일단 두고 거기에 이제 로라 플러스 그리고 스케일드 아담, 샴푸, 람 이렇게 4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들고 와서 실험을 합니다. 로라 플러스는 아까 원학이 형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A와 B 로라의 A와 B 매트릭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러닝 레이트를 그냥 매뉴얼리 4배 해서 A와 B의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해서 설정한 옵티마이저가 로라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일드 아담은 어, A와 B의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할 때 각각의 매그니튜드를 반영해서 업데이트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modified 된 아담 형태의 스케일드 아담이고요. 샴푸라고 하는 거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하긴 합니다. 근데 그 프리컨디셔너를 이제 G1, G2라는 새로운 세컨드 모멘트 매트릭스를 가져오는데 그거를 every U step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100스텝으로 했는데 100스텝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거를 이용한 프리컨디셔너를 이용해서 그레디언트를 네, 새로 계산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입니다. 람은 이제 러닝레이트가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할 때 어떠한 특정 스케일을 더해주는데 그게 이제 어 그레디언트 분의 웨이트의 매그니튜드를 곱해가지고 그레디언트에 곱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 논문에서 설명한 전체적인 트랜스퍼 인베리언스는 안 되지만 컬러 스케일 인베리언스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 2배 커지고 B가 2배 작아졌을 때 그럴 때의 인베리언스는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온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어, 그 실험을 진행하는 태스크는 일단 첫 번째로 Supernatural Instruction Dataset이라고 해서 총 600개 종류의 NLP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글로벌
퍼포먼스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너레이션에서 각각 두 개씩 세부 태스크로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성능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투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로라 라이트가 다 전반적으로 어, 동향성에 맞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듯이 람이 스칼라 스케일 센서에 대해서는 네, 스칼라 스케일 인베리언스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기 때문에 다른 뭐 메서드보다 성능이 높게 나오지만 로라 라이트는 스칼라 스케일뿐만 아니라 전체 인베리언스가 보존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너럴 LLM 벤치마킹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 대해서도 그냥 전반적으로 다 높은 성능이 나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은 딱히 없었고, 그냥 제너럴한 LLM 태스크에서도 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는 아까 실험에서는 이걸 뭐라 읽는지 모르겠는데, 제마 2B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모델 아키텍처들과 어 다른 랭크들 앞에까지 실험은 다 랭크 16으로 진행한 실험이었는데 다른 랭크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메서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다른 모델들과 다른 랭크를 가져와서 일관성 있게 항상 우리의 방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네. 크라는 게 그 로라의 타운 말하는 건가요? 네, 로라, 잠시만요. 그, 일단 로라 랭크의 차원은 맞고요. 그러면 어, 네. 그 로라 중간에 딱 네 개의 뉴런만 있다는 건가요? 그 매트릭스가 예를 들어서 인풋 디멘션이 뭐 600이면 600 곱하기 4라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왜 랭크가 작을수록 성능이 높죠?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보면은 더 낮을 때도 있고 더 높을 때도 있는데 그 뭐 더 아, 압축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 좋을 거고 그걸로 만약 그러니까 랭크 4가로 다 그 정보를 설명하기에 이게 너무 작은 숫자면은 좀 숫자를 늘리는 게 더 효과가 좋고 막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랭크. 네, 맞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벌써 익스페리언트의 마지막 파트인데, 트레이닝 스피드 컴패리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나 이런 로라 플러스 같이 에러로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프리컨디셔널을 넣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조금 증가해서 그거에 대한 트레이닝 스피드 컴패리선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일단 우리의 방법이 아담 가장 기본적인 방법보다 한 8% 그리고 더 큰 모델에서는 한 5% 정도 증가하는데 어 샴푸 잠시만요. 네, 맞아요. 샴푸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한다. 왜냐하면은 샴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프리컨디셔너를 사용하는데 이 프리컨디셔널은 랭크가 아니라 그 매트릭스 두 개 다에 대해서 프리컨디셔널 컴퓨트를 해서 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샴푸는 100스텝에 한 번씩 리컴퓨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느린 속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는 어, 그 매트릭스 중에 하나만 프리컨디션 그러니까 그 앞에 로우 랭크 사이드에만 프리컨디셔너를
컴퓨트 하기 때문에 우리께 더 빠른 속도로 컴퓨트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